네, 원래는 오히려 이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까지 포함한 첫 학기째에는 여러분이 좀 이 자리에서 라이브 코딩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제 강좌를 쭉 보면은 이제 이 파일 쪽부터는 파일 쪽 이후에 프로세스 관리 쪽 이런 식으로 동기화 쪽 해가지고 예제 코드가 심심치 않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이제 잠깐 하실 시간을 내서 라이브 코딩 했는데 우리 점점 더 이제 그런 시간을 좀 덜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주 간단한 거지만 자기가 직접 코딩을 해보고 컴파일해서 결과를 보는 게 조금 효과가 더 나을 것 같아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제가 그냥 말로만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제 말투가 항상 이렇죠. 혹시라고 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제 어쨌든 이 학습을 계속 이제 스스로의 어떤 방식과 리뷰를 하면서 뭘 한다면 꼭 이런 여기 적어도 강의에서 다루고 있는 예제에 대해서만큼은 꼭 설치한 주분트 리눅스에서 코딩도 하고 컴파일도 하고 실행하고 또 간혹 가다가 얘기할 이 줄을 이 값을 변경시켰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가면 본인도 그걸 테스트를 해보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길 바랍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파일 IO에서 쉬운 거구나. 리눅스, OS 커널 파일 시스템 서비스라는 것도 별거 아닌 거구나. 이미 나를 했던 건데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지만 잘 비교해보면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런 오픈 리드 라이트라는 시스템 콜을 직접 써서 프로그램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나 자바나 이런 언어의 라이브러리들을 이용을 했을 겁니다. 여기서는 그게 기능상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제공되는 서비스가 커널의 서비스로 제공된다는 거. 또 한 번 여러분 어떻든 이 프로그램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 커널의 시스템 콜이라는 것은 저번 주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커널이 제공해주는 시스템 콜이라는 것. 이게 호출되는 메커니즘. 이것들을 어쨌든 머리에 좀 염두에 두면서 이해를 해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온 코드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실행만 할 게 아니라. 기능은 파일을 카피하는 소스 파일, 있는 파일을 하나 제공해주면 이걸 새로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그 내용을 복사하는 작업을 하는 간단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파일 하나를 오픈하고 두 번째 파일을 create 해서 거기서 넘겨받은 input 파일 디스크리터, output 파일 디스크리터를 read에서 읽고 write에 쓰는,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니까 파일 끝까지 계속 읽도록 루프를 도는 이런 구조 자체는 간단한데 이 C 프로그램을 조금 해본 사람들로서는 아주 이제 그냥 눈으로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지만 조금 덜 익숙한 사람들은 이 명령 라인 인자 받는 것부터 해서 이 루프에서의 루프 브레이크 조건 따지는 것 등등 한번 살펴볼 필요가 좀 있어요. 일단 이 C에서 아규먼트, 명령 인자를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 혹시 처음 보는 사람 있나요? 연습 시간에 써야 될 텐데. 자, 우리 이제 이건 C뿐만 아니에요. C, 리눅스 이런 게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프로그램 실행 환경에서 결국 컴퓨터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데 지금 인간이 사용하는 패턴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긴 해요. 정해져 있기는 한데 이 프로그램이 다루는 데이터, 사용하는 방식이 딱 한 가지만 인간에 조금씩 변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명령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LS를 하되 뒤에다가 뭔가 인자나 옵션, 아규먼트, 옵션 이런 것들을 주어서 이 프로그램의 동작에 약간 변형을 줄 수 있도록 보통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든 또 다른 방식으로 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이든지 결국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프로그램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사실은 또 이제 재밌는 거예요. 시스템 때문에 그냥 프로그램 실행은 LS라는 이름의 파일이 이렇게 있고 이 파일을 메모리에다 올리면 그게 실행이 되는 건데 실행이 될 때 아직 실행 시작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이터, 이런 정보가 결국 데이터예요. 컴퓨터 모든 게 이런 데이터가
여기다 A라고 친 거, 여기다 뭐 디렉토리 이름 이렇게 친 거, 이런 것들이, 이런 값들이 이 프로그램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결국 뭐 굳이 얘기하면 다 통신 개념이죠. 그래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게 지난번 시스템 콜 쪽에서 보면은 파라미터, 인자의 전달 방법이라고 해가지고서 레지스터를 이용하거나 메모리 블락을 이용하거나 주소 또는 스택을 이용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소개되는데, 그때 그냥 간단히 하고 넘어갔습니다. 아무튼 내부적으로는 이런 방식에 의해서 쉐리, 자 이거 보세요.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것은 내가 쉐리에서 이렇게 타이핑한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은 LS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LS라는 문자, 이런 문자열은 쉐리 X입니다. 쉐리 읽어서 쉐리는 이게 LS라는 프로그램이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하드디스크에 있는 LS라는 파일을 메모리에 올려주는 일을 쉐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만들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달도 누가 하느냐? 쉐리 하는 겁니다. 쉐리라는 프로그램이 이런 값을 읽어서 이해를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한테 전달해 줘야 돼요. 그것도 역시 여러분이 다음번 단계에서 이제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전달을 해준다라고 했는데, 뭐 실제 전달하는 과정은 이렇게 해가지고 커널의 코드가 동작하겠죠. 그것까지 우리는 보지는 않고 전달됐어요. 그럼 결국 이 프로그램이 내가 뭐 이렇게 인풋 또는 뭐 스캔F에서 받는 게 아니라 뭔가 아무것도 실행하기 전에도 받아야 되죠. 그 받는 방법이 이겁니다. C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이거는 이제 언어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 거죠. C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인 함수의 인자인 것처럼 마치. 그래서 보통 함수는 이렇게 인자와 리턴 값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 컴퓨터의 대부분 이건 언어의 방법이 다 이렇게 되죠. 메인은 내가 호출하는 함수가 아닌데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굳이 우리가 비유를 해서 설명하자면은 이 시스템이, 커널 시스템이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이 메인을 호출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인자들을 가지고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죠. 이때 이제 좀 편하게 하게 되면은 뭐 문자를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인자를 몇 개를 줄지를 모르죠. 몇 개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 문자열인 거죠. 그래서 내가 숫자, 특히 맨 같은 거 맨하고 섹션 2하고 뭐 오픈 뭐 이렇게 해서 숫자처럼 주지만 이건 다 문자로서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열이 몇 개가 전달되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C에서의 자료구조 표현 방법, 어레이 표현 방법을 프로그램 연습 시간에 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어레이에 포인터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포인터의 어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문자열의 포인터니까 보통 이게 프로그램에서 어떤 용도로 쓰냐면은 문자열을 나타내기 위해 쓰죠.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이 내가 프로세스를 동작하게 되면, 이거는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메모리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아직은 못 지나고 한 소리인데 자리 잡고, 그래서 내 코드가 여기 들어가 있고, 내가 만든 어떤 데이터든지 모든 데이터들이 이 자리 혹은 이 자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메모리에 있는 바이트들이에요. 바이트들이 계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티저 변수 그러면은 4바이트로 이루어진 이 메모리 위치를 가리킨 거예요. 인티저 변수 이름이 나타내는 의미는 프로그래머한테는 변수 이름이지만 컴파일 하게 되면은 그게 메모리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자 하나라고 하면은 이걸로 쓰게 되는데, 문자 열이다. 이게 3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그럼 이게 길이가 얼마 될지 모르니까 이것을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첫 번째를 가리키는 주소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이걸 그냥 문자, 이 변수 이름으로만 나타내면은 문자 하나로 나타내는 거고, 그 문자를 나타내는 주소다 하게 되면 뒤에 쭉 붙일 수 있는 문자열이라고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에서 이렇게 정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의 포인터라고 표현되어 있는 argv라는 만약에 변수 이름이 있다면, 저 변수는 문자 하나를 가리킨다보다는 이런 문자열로 구성된 첫 번째 주소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에 어레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어레이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리키는 주소값, 뭔가 이 값이 있겠죠. 이게 500번지. 또 어레이가 여기 하나 있어요. 그럼 이걸 가리키는 721번지. 요만큼 또 있어요. 850번지. 그러면은 500번지, 721번지,
812번지, 812번지 이런 인티저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 어레이. 즉, 근데 사실 인티저인데 우리가 사용 용도는 포인터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즉, 문자열을 가리키는 포인터들의 어레이. 즉, 인티저의 어레이입니다. 이게. 그리고 argv라는 자리 구조가 가리키는 게 이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하나 문자열이 어딘가에 저장이 되고 나한테 전달되는 거는 그 저장된 주소들을 모아놓은 이 어레이가 나한테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을 가지고 이걸 참조할 수 있는 거고, 요 값을 가지고 이걸 참조할 수 있는 거고, 요 값을 가지고 이걸 참조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C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명령 인자를 메인이 받는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죠. argcount, argc라는 인티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사용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어레이 끝이 어딘지 모르죠. 물론 이제 어레이 끝을 정말 이제 0으로 채워넣어서 찾을 수는 있는데 이것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개수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치고 그 뒤에 입력하는 값들을 이 프로그램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인덱스의 1번, 이 인덱스 2번 하게 되면 이게 0번이고 1번이고 2번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문자열을 참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그래서 아마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커맨드 라인에서 뭔가 뒤에다가 아구멘트를 주는 거죠. 이때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이걸 봤던 사람은 알고 있겠지만 0번은 커맨드 라인 아구멘트의 구성에서 이렇게 해서 ls-l 유저 빈 이렇게 쳤을 때 이게 인자가 2개가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3개가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코맨드 라인에서 인자는 이 전체를 다 코맨드 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3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를 항상 005로 인식을 한다는 규칙이 적용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3개가 있는 것이고 첫 번째 거는 005니까 실질적인 인자는 두 번째, 세 번째, 1, 2라고 해서 이렇게 소스 파일 이름, 목적 파일 이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마이쉘 프로젝트 과제 사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코맨드 라인에서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이 전체를 하나의 문자열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실행하는 걸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 했죠. 실행을 시키려면 나눠 가지고서 이런 자료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어딘가 저장을 하고 그것들 주소를 모아 가지고 이런 어레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힌트를 하나 주자면 우리 쉘에서는 이걸 어쨌든 이걸 한 문자열로 읽을 거고 이걸 요걸 떼가지고 딴 데다 어디다 저장하고 요걸 떼가 딴 데 저장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문자열은 그 읽은 걸 그대로 이거 외에는 사용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두고 이 주소 그 다음에 이 주소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요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이걸 어디다 복사하고 이걸 복사하고 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프로그램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아무튼 그게 하나 있고 그거 하나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완벽한 예외 처리는 하지 않지만 에러 정도는 체크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호출인 경우에는 사실 하다 보면 이런 것도 귀찮아서 보통 안 해요. 그냥 오픈해가지고 인턴값 받고 마는데 이제 권장하는 거는 언제나 이게 시스템 함수 할 때는 그 리턴 값에 대한 if 체크를 꼭 하도록 사소하지만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최소한 에러인지 체크 0보다 작으냐 그런 체크는 해야 됩니다. 0보다 작으면 이 파일을 열지 못해 파일이 아마 없다거나 하게 되면 오픈을 못 할 거예요. 그럼 에러 리턴 create 하고 여기는 접근 허가 모드입니다. 그래서 change 모드라는 명령어에서 그 옥타 코드 8진수로 적는 것처럼 0으로 시작한 8진수라는 표시이고 644 3개 유저 그룹 어더에 대한 접근 허가 모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이제 오픈 두 개가 되어 있으면은 입력 파일에서 read를 해서 여기 보시면 4096바이트만큼 버퍼는 여기에 메모리로 이제 로컬에 어플리케 내 프로그램 안에 있는 읽어서 일반적인 경우 역시 이거 if는 체크 안 해도 동작하겠죠. 안 해도 동작하는 게 아니라 이 리턴값 체크 없이 일단 성공을 하게 되면 여기에 4096바이트가 읽혀져 있겠죠. 그럼 읽혀진 것을 같은 거니까 읽혀진 것을 이 파일에다가 여기 이제 사실 4096인데 정확하게 여기 위해서 이 리드 카운트만큼 이렇게 적어줍니다. 왜냐하면 끝에서 자 이제 이렇게 if문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 파일의 끝에서는 꼭 4096이 딱 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대부분은 4096이 되겠지만 이 읽은 값을 써주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파일과 이 파일 내용이 똑같아지겠죠. 그리고 시스템 콜인 경우에는 파일의 데이터를 완전히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파일의 종류, 파일의 구조 해가지고 이게 뭐 그래픽 파일 될 수도 있고 mp3 파일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플리케이션이 알아서 해석하는 거라고 했죠. 즉 시스템 콜이 제공해주는 이거는 어플리케이션한테 파일은 그냥 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라고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데이터에 대한 해석 없이 이 바이트를 전해 주는 거죠. 이게 보안 프로그램입니다. 언제 끝나냐면은 이 라이트가 에러 나든지 리턴에서 끝나든지 아니면 리딩 경우에 0보다 같거나 작은, 0보다 작다 그러면 에러인 거고 0인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파일의 끝을 여기 보시면은 파일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파일 끝을 체크하는 코드가 겉보기 안 보여요. 바로 이것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리드를 계속 하다 보면 아까 파일 그리면서 이만큼 파일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여기 100바이트밖에 안 남았는데 4096 읽어라 그러면은 100바이트만 읽을 겁니다. 그러면 100바이트 읽고 이 자리에 와 있겠죠. 이때도 0은 아니고 100을 리턴할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을 리턴하게 되는 거죠. 에러는 아니습니다. 리드는 에러가 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걸 모아서 그러면 0을 리턴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0으로 브레이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끝났으면 만약에 여기 브레이크 됐는데 이게 0보다 작은 마이너스 1로 리턴이 된 경우에는 마이너스 1로 리턴이 된 경우는 이 경우는 에러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종료시켜버리는 거고 정상적으로 종료했다면 이게 0인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클로즈하고 끝내는 이런 실제로 여러분이 시스템 프로그래밍 수준에서 파일을 복사하면서 이 코드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드가 또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은 앞으로 여러분이 마이쉘 프로젝트를 작성할 때의 코드들 제가 보기에는 한 70% 이상, 70% 정도가 여기 예제 프로그램들에 다 제시가 돼요. 파일뿐만 아니라 뒤에 프로세스 관리하는 것 이런 것 그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하나의 틀로 만드는 것을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코드는 나중에 이제 파일 쪽 끝나고 해야 될 기능 중에 하나가 cp 명령어, 카피 명령을 여러분이 구현해야 되는데 cp 명령에 이게 핵심 코드가 되는 거죠. 대신 이렇게 이제 메인에서 부르지 않고 중간에 다른 이제 호출 관계를 가지고서 다른 인자를 가지고서 호출을 했다. 이건 굳이 실행은 하지 않을 거고요. 코드만 읽어봤습니다. 다음에 있는 이제 함수를 몇 개를 더 소개하고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거는 lseek라는 이름의 함수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파일 연산 안에 들어가 보면 파일 생성, 삭제, 읽기, read, write 그 다음에 있었던 게 파일 포인터의 이동이라고 했습니다. 파일 연산이라는 것은 이제 read, write가 파일의 포인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퍼레이션을 하도록 하는 게 컴퓨터 시스템에서도 일반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내가 작업할 위치를 정하는 것 이것이 꽤 중요한 파일 작업이 되는 거죠. 그것을 해주는 게 유닉스, 리눅스에서는 lseek라는 함수입니다. seek, 찾는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파일 내 위치를 찾는다 그런 에서 나온 단어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헤더 파일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헤더 파일이 있죠. 유닉스 스탠다드 이런 것들은 시스템 콜이라는 라이브러리 함수가 아니라 lseek는 언뜻 그냥 기능만 생각하면은 인자가 바로 뭐냐면 파일 줘야 되겠죠. 당연히 언제나 파일 줘야 돼. 이 파일에 대해서 읽기 쓰기 포인터를 어디다 옮길 것이냐 그 옮길 포인터를 주면 됩니다. 그게 이제 이 기능인데 그 옮길 포인터를 주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개의 인자로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턴 값은 옮겨진 위치를 알려줍니다. 즉 파일이 이만큼 있을 때 현재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현재 어디 모르겠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처음부터 500바이트 떨어진 위치를 읽고 싶다. 그러면 lseek 이 파일의 500번째 위치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리턴 값은 성공을 했으면 실패면 역시 이것도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성공을 했으면 리턴 값이 500이 리턴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500이라는 위치를 지정하는데 두 가지 값, 포지션 값하고 옵셋 값이 아니라 포지션 값과 오리진 값, 이 두 개의 조합으로서 이것을 나타냅니다. 좀 더 이 시크의 기능을 좀 더 이제 강력하게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파일 포인터를 얘기를 할 때 지난번 연산에서는 read 포인터, write 포인터 따로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을 해봐서도 이제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실제 우리가 쓰는 OS 환경에서는 read 포인터와 write 포인터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read를 이만큼 했다 라고 했을 때 write를 하려고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write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위치로 write를 합니다. 즉 파일에는 파일 포인터라는 것이 하나 있는 겁니다. read든 write든 그거 이제 이해하시고요. 요거죠. 위치를 지정하는데 좀 더 복합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말 그대로 오리진, 시작 위치입니다. 시작 위치. 그리고 포지션 위치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주되 언뜻 보면은 이 500이라는 값은 여기서부터 500, 여기서부터 400, 여기서부터 1000 이렇게 떨어진 거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어디서부터 라는 것을 좀 다양한 방식으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방식으로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크셋, 보이게 시크셋이 처음부터 포지션은 숫자입니다. 포지션은 여기가 500이라고 줍니다. 500이라고 주는데 여기에다가 시크셋에 해당하는 어떤 인티저죠, 인티저. 이게 상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상수값인데 시크셋에 해당하는 상수값을 이렇게 주고서 하게 되면 처음부터 500. 얘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얘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처음부터 500바이트 떨어진 위치로 파일 포인트를 옮겨주는 겁니다. seek current는 현재 있는 위치. 현재 있는 위치부터 500바이트 떨어진 걸로 옮겨주는 게 seek current입니다. seek end는 끝에서부터 얘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끝에서부터 500바이트 떨어진 위치로 옮겨줍니다. 요거 좀 이상하죠? 요 끝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당연히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offset는 signed 인티저입니다. signed 인티저에서 음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seek end 하게 되면 여기서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돼서 앞쪽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마찬가지예요. seek current에서도 마이너스를 주게 되면 앞쪽이 이렇게 여기서도 상대적으로 앞쪽으로 되게 됩니다. seek set에서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겠죠. 동작을 하지만 의미가 동작하지만이라기보다는 얘가 호출은 되지만 의미가 없는 작업을 이런 식으로 다음번 리드 라이트를 할 수 있는 위치로 파일 포인트를 옮기는 작업이 lseek입니다. lseek는 하드디스크를 접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어쨌든 지금 우리 다 파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드 라이트는 파일 하드디스크에 접근을 해야 되겠죠. lseek는 하드디스크에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일 포인터가 바로 아까 그랬던 파일 테이블에 있는 커널의 파일 테이블에 있는 그냥 하나 숫자입니다. 커널 파일 테이블 하나 숫자. 그래서 지금 이 작업하는 거는 실제로 아주 간단한 코드입니다. 커널 코드인데 그 파일 테이블에 담겨있는 현재 파일 포인터에다가 이거 참조해가지고서 옮겨주는 거죠. 대신 거기 정보에는 파일 전체 사이즈라는 게 있겠죠. 그 전체 사이즈가 있으니까 전체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하고 이걸로 돼 있으면 현재 위치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파일 포인터를 이 값으로 세팅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lseek는 실제로 하드 디스크에 대한 액세스는 하지 않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만히 머릿속에서 좀 이제 좀 잔머리를 굴려보면 기본적으로 이 위치를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lseek 함수의 위치 지정하는 것과 리턴 값을 이용해가지고 좀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파일 크기. 파일 크기를 알아내는 거. 또 파일 사이즈가 얼마나. 이거는 속성 정보를 읽어봐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lseek로서 알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seek end하고 0으로 줍니다. 0.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여기 끝으로 가겠죠. 포인터가. 끝으로 가면서 얘의 리턴 값은 이 처음부터 여기까지 위치를 리턴해 줍니다. 그러니까는 seek end하고 0을 주면은
파일 크기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계속해서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내가 하나씩 세고 있지 않았다면 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모른다기보다는 잊어버리죠. 순간 잊어버리게 되는데 어떤 순간에 이 파일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다 라는 것도 else equal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current를 주고 0을 주면은 리턴되는 값이 현재 위치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시크에 대한 예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else 바로 이 소스를 오픈하는데 20바이트 읽고 이 경우도 보시면 이제 이 테스트마다 보니까 리턴 값 체크도 안 하죠.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동작을 하는데 우리 이제 프로그래머 시스템 프로그램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아마 프로그램만 가르치는 시간에는 이렇게 쓰면은 맞을지도 몰라요. 틀렸다라고 할지도 몰라요. 하여튼 근데 여기서는 그냥 시크릿에서 20바이트 읽습니다. 20바이트 읽고 읽어놓고 프린트 해보고 그 다음에 시크 커런트 0 하니까 현재 포인트가 포지션 얼마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건 당연히 20바이트겠죠. 그리고 다시 끝으로 시크엔드 끝으로 옮김으로써 이 사이즈가 얼마다라고 찍어보는 이제 굳이 이건 제가 실행해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을 내서 이거 뭐 PDF도 긁으면 긁어질 수도 있으니까 꼭 타이핑하기 힘들다면 긁어서라도 꼭 파일을 만들어서 컴파일 해보시고 이런 값들을 좀 변경을 시켜가면서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소개하는 파일 연산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파일 연산도는 이것 정도입니다. 오픈, 클로즈, 리드, 라이트, 크리에이트, 그 다음에 파일 포지션 이동 그 정도 하게 되면 뭐 파일 IO한테 크게 이제 문제가 없고요. 하나 더 이제 추가로 소개하는 게 파일 디스크립터를 다루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파일 디스크립터 이제 복제인데요. 이 함수는 지금 하는 여기서 쭉 해왔던 이런 그냥 파일 시스템 IO의 맥락에서만 보면 좀 점프가 된 겁니다. 난이도나 어떤 우리가 사용 빈도나 이런 거 봤을 때 좀 점프가 된 거긴 한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프로세스 관리나 통신이나 이런 작업을 할 때 또 쉘의 기능을 구현할 때 매우 중요한 함수이고 매우 중요하다면 이거 없어서는 안 되는 함수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두프 파일 디스크립터 복제, 파일 디스크립터 관리하는 함수를 한번 이해해봄으로써 이 파일 테이블 결국 오픈이라는 게 파일 이제 우리 프로그래머 입장에서의 파일 시스템의 이해는 얘가 커널의 내부에 파일 테이블이라는 자료 구조를 가지고 사는구나 이 정도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정확히 이해하면 되는데 이걸 통해서 그걸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무슨 기능이냐면은 파일 디스크립터의 복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네요. 커널이 동작하면서 이런 OS의 일부를 동작하고 아까 그 얘기고요. 어플리케이션 우리 프로그램이 여기서 이제 호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드웨어를 통해서 이게 동작하기 위해서는 CPU와 메모리가 있을 거고 하드웨어를 통해서 하드디스크에 이 안에 이제 파일 시스템 있게 되는 이런 이제 지금 전체적인 구조이죠. 이걸 하기 위해서 이 파일 I/O를 파일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오픈한 이후에 커널 안에 파일 테이블이라는 자료 구조가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간단히 하나만 그리지만 높아심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현재 운영체제는 파일 테이블은 2단계로 만들어서 커널에 관련된 모든 파일 오픈된 파일에 대한 테이블이 있고 각 프로그램마다 별도의 파일 테이블 여기 있는 건 아닙니다. 역시 커널에 이 프로그램을 위한 파일 테이블, 이 프로그램 파일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하나로 그릴 때는 커널이 아니라 그냥 이 프로그램의 파일 테이블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십시오. 이 프로그램의 파일 테이블. 커널의 전체 파일 테이블은 어딘가에
일단 이 테이블에 0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이제 엔트리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 값, 이걸 우리는 파일 디스크립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일 디스크립터의 복제는 이 숫자 값을 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인티저 값 복사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데 그 자체는 의미 없습니다. 사실 오픈해서 내가 여기 파일 디스크립터 받으면 파일 디스크립터 카피에다가 파일 디스크립터 이렇게 하면 이게 복제가 되는 거죠. 굳이 파일 디스크립터 복제가 되는 거.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여기서 파일 디스크립터 복제라는 것은 이 내용이 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게 되면 바로 오픈이 하는 역할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파일 디스크립터의 복제는 함수는 dupe라는 이름의 함수입니다. duplicate라는 단어, 그래서 dupe라는 이름의 함수이고, 인자로는 복사된 파일 디스크립터를 지정하고, 복사되는 타겟이나 아까 파일 카피에서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이렇게 있죠. 복사되는 쪽 파일 디스크립터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는데 dupe와 dupe2가 있는데, 이거는 복사될로만 내가 지정하고 복사될 곳 타겟은 시스템이 알아서 정해줍니다. 그게 리턴돼서 나옵니다. dupe2는 내가 복사될 소스와 어디에 복사할 건가를 같이 다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얘가 복사를 하고서 성공하면 복사된 걸 얘를 리턴을 해주는 거죠. 어쨌든 얘는 리턴은 복사된 놈을 리턴해 줍니다. 저거는 오픈하는 건 아니에요. 디스크를 액세스하지 않습니다. dupe는. 이게 어떤 효과를 내느냐? 물론 파일 디스크를 복사하려니까 이 올드는 오픈되어 있는 거여야지 되겠죠.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오픈되어 있지 않은 건 상관없어요. 테이블은 이거 메모리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dupe는 파일 오퍼레이션을 한데 실질적인 동작은 메모리에서, 커널 메모리에서 얘를 얘로 그냥 복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오픈되지 않는 걸 할지라도 이 인덱스 번호를 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좀 이제 혼돈이 생길 수 있는데요. 파일 디스크립터는 오픈을 통해서, 크리에이트를 통해서 내가 얻어내는 거라고 했는데, 오픈도 하지 않았는데 이걸 복사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냥 이런 자료 구조가 있는 겁니다. 오픈을 하게 되면 여기서 여기다 값을 채워넣어요. 그리고 얘를 리턴해 준 거예요. 오픈되지 않았더라도 이거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메모리 영역은. 그래서 파일 디스크 0번을 통해 가지고 여기를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했던 얘 프로그램에서도 오픈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with 그냥 여기다가 이 값은 없으니까 이제 못할 거고, 그냥 0번 이렇게 하고 버퍼 사이즈 100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호출해도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아마 이게 제대로 오픈된 게 아니면 얘가 에러로 리턴이 되겠죠. 이 파일 디스크립터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뭔가 동작상으로 보면은 이런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지만이 걔는 뭔가 존재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존재 자체는 메모리상에 있다라는 거죠. 그 메모리상에 있는 거에 의미 있는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 이 이슈라는 거죠. 사실 이 말은 우리가 컴퓨터의 동작을 제대로 이해하면 모든 부분에 이런 게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드디스크 원래 있는 거고, 메모리 원래 있는 거고, CPU 원래 있어가지고 명령을 실행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게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만드는 작업이라는 거죠. 원래 다 있는 겁니다. 원래 다 있던 거예요. 여기다가 의미 있는 데이터를 부여하는 게 이런 오픈이라는 작업인 거죠. 어쨌든 파일 디스크 두플리케이션은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런 의미 있는 데이터를 복사해야 되지만 기능적으로는 그냥 이를 복사하는 거다라고 일단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복사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데이터를 복사하려니까 대부분 올드는 오픈이 된 파일 디스크립트가 소스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이렇게 오픈을 해서 파일 디스크립트 받았습니다. 파일 디스크립트 받았더니 변수이지만 뭔가 3번 이렇게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dupe 그러면서 3번 이렇게 여기다가 그냥 내가 숫자를 3번 써도 됩니다. 되고 여기서 오픈된 fd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면 3번에 들어있던 이 데이터가 이거는 이제 내가 타겟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커널이 dupe라는 시스템 콜 커널이 알아서 그냥 이쪽 뒤쪽에 하나를 할당을 해가지고서 할당이 아니라 이 한 위치에다가 이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줍니다. 대부분이나 거의 뭐 이거는 항상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오냐면 이 이후로 맨 처음 비어있는 것을 골라서 여기다 복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고 이것의 효과, 의의가 뭐지?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복사가 됐죠. 이거는 내가 오픈해서 가진 겁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파일을 이제 액세스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복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값이 같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제 오픈한 다음에 3번이 왔다고 이제 가정하고 그러면 read fd 혹은 read 3번 이렇게 하면은 3번에 해당하는 이 파일 데이터를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당연했죠. 이것이 당연하다고 느낀다면 두프의 효과도 당연히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 똑같은 값이 여기에 복사됐습니다. 그러면 read 두프 이유가 되겠죠. 두프 이유에 read 여기는 이제 두프 fd 이렇게 받아서 read를 합니다. 아마 일반적인 경우는 바로 처음에 비어있는 4번이 될 겁니다. 4번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일 디스크립트는 내가 오픈 안 했어요. 오픈 안 했는데 이 리드가 어떤 동작을 할 것인가? 오픈한 것과 동일한 동작을 합니다. 똑같은 유효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오픈이라는 것이 뭔가 막 의미 있는 일을 하죠. 근데 지금 제 말 표현이 잘 여러 번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배우고 그냥 그런 위에서 그 좀 하이 레벨에서 뭔가 이런 걸 이해할 때는 이게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하니까 뭔가 이거 다음에 이걸 해야 되고 막 이런 거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개입돼 가지고 각각의 역할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걸 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해야 될 어떤 효과를 가지는 도구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똑같은다는 거죠. 그게 바로 듀프. 이게 복사가 됐죠. 복사가 됐기 때문에 4번 파일 디스크립트, 4번 오픈한 적은 없지만 이 4번 파일 디스크립트 통해서 리드하게 되면 얘가 이 파일을 가리키고 있었다면 얘도 똑같이 이 파일을 가리키고 이 파일을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듀프의 효과입니다. 그러면은 언뜻 생각하면은 얘를 오픈 한 번 더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듀프를 하지 않고 여기서 오픈 파일 이름이 있겠죠. 파일 이름 오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오픈 여러분 웬만하면 이렇게 안 쓰죠. 같은 이름의 파일을 두 번 오픈하지 않잖아요. 이러면 아마 어쩌면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 에러를 한다고 혹시 생각했습니까? 절대로 에러는 아닙니다. 오픈을 동작을 하면 그냥 오픈하면 더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파일에 해당하는 걸 여기서 읽어가지고 파일 테이블에 비어있는 걸 찾아서 여기다 구축해 준 겁니다. 그럼 거의 같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3번을 액세스할 수 있고 4번을 액세스할 수도 있고 똑같은데 우리가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크게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거는 파일 포인터가 이때는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로 다르죠. 그러니까 3번으로 쭉 이렇게 읽어갔다 하더라도 4번을 읽으면 여기서부터 읽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만 우리가 눈에 띄게 이제 다른 거고 나머지는 같은 거. 이렇게 되는데 이걸 오픈을 하지 않고 듀프를 해도 똑같다는 겁니다. 약간 차이가 있죠. 듀프를 하게 되면 이걸 새로 구축하는 건 아니죠. 여기 있는 걸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픈하자마자 듀프를 했다라면 이거 오픈한 것과 똑같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작업을 좀 하다 이만큼 이제 리드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 듀프를 하게 되면 포인터가 옮겨간 것, 이 값까지도 같이 이렇게 카피가 되죠. 그래서 이 듀프된 이후에 처음 리드는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들어가죠. 그렇지만 여기서부터는 얘를 읽어간 것과 얘를 읽어간 게 이제 따로 또 움직이겠죠. 그렇죠? 네. 뭔가 좀 말을 많이 한 것 같지만 파일 테이블에서 이 정보들이 하는 역할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듀프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걸 이해하지 않고 듀프를 이해하려면 듀프가 꽤 복잡한 이상한 함수예요. 저는 처음에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처음에 이걸 배울 때 그냥 라이브러리 이 함수의 사용법만 이렇게 알고 의미가 상당히 복잡했었습니다. 오픈도 하지 않는데 파일이 새로 생기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결국 이걸 매개체로 파일 테이블을 매개체로 이해하면 이 과정이 상당히 좀 분명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작업을 하는 게 파일 디스크립터의 복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뭐 똑같은 건데 듀프2는
그부터는 내가 이걸 지정을 해요. 지정을 해서 drup2 하면은 파일 디스크립트하고 여기다가 5번 이렇게 지정합니다. 그럼 5번 위치에다가 복사를 해요. 그럼 혹시나 여기 5번이 아니라 0번이라고 해요. 그럼 0번은 다른 놈이 이미 오픈해놨어. 다른 파일을 오픈해놨어. 이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drup2는 그래도 복사를 합니다. 여기 이 3번이가 없어요. 그럼 0번에다가 복사를 해요. 자, 이러면 이제 미묘한 일이 생겨요. 이거 이미 이 자리에는 오픈해서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는 어떤 정보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0번을 통해서 read 0번 하게 되면 어떤 0번이 가리키고 있는 파일을 막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drup2 해가지고서 drup를 하게 되면 그런 위험은 없어요. 비어있는. drup2를 하게 되면 내가 지정하니까 이미 오픈해 놓은 데다가 이걸 복사해버릴 수 있어요. 이때 그냥 진짜 이거 복사해버립니다. 말을 덮어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오픈했던 0이라는 이 파일을 가리키고 있는 이거는 없어지는 거죠. 이 파일은 그대로 있죠. 이렇다고 해가지고 이 파일 데이터가 망가지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는 어떤 능동적인 개체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내가 오픈을 통해 가지고서 좀 접근하기 쉽도록 이 정보를 가지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살았다고 해서 그럼 이 파일이 사라지나? 이건 아닌 겁니다. 그냥 아이가 하고 있는 중간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일이라는 것은 내가 read 하던 중간이다, write 하던 중간이다 이런 개념이 없는 겁니다. 한 번 작업한 그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작업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런 것이죠. 이거는. 그래서 원래 있던 거에다가 drup2를 해서 덮어 써버리게 되면은 이 효과가 뭐가 나냐면 바로 오픈하면 이 프로그램이 파일 이름 대신에 파일 디스크립트 통해서 이 파일을 액세스하고 있었는데 덮어 써버리면은 이게 없어지니까 이 프로그램이 이 파일 디스크립트 통해서 얘로 갈 수 있는 길만 끊어진 거죠. 이 파일에 대한 특별 영향을 주는 거죠. 대신에 이걸로 0번을 통해서 가게 되면 얘로 가는 게 아니라 얘가 아까 가리키고 있던 이쪽을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 상황은 이제 이해가 되죠.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의문이 생겨야 돼요. 좀 복잡하잖아요.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왜 하는지. 아니 이제 언뜻 보면 이 짓을 도대체 왜 이렇게 그냥 장난질을 치는 건지 궁금하게 돼야 됩니다. 궁금합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동작은 이렇게 하고 이건 순서를 제가 바꿨어요. 보통 개념 설명할 때는 이게 왜 필요한지를 먼저 설명한 다음에 이게 실제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했는데 이거는 왜 필요한지부터 하게 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동작부터 설명하고 동작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왜 필요한가 그러면 이걸 왜 하는가 이건 뭐냐면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한 가지는 금방 했던 거를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거는 사용자에 의해서 필요성이 만들어지고 어쨌든 같은 파일인데 뭐 굳이 오픈하지 않고 지금 상태 그대로 다른 파일 디스크립트로 그걸 액세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두 가지 패스로 같은 파일을 액세스하고 싶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뭐 리드 하는 거 라이트 하는 거 한 파일에서 리드 해가고 라이트 해가고 내 프로그램에서. 그런데 오픈 하나 해놓고 내가 리드 어디까지 했는지 뭐 혹은 또 라이트 간지 보고 라이트를 여기서부터 하고 싶다고 여기서부터 라이트 해가고 따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싱크가 있으니까. 그런데 리드는 쭉 해가고 라이트는 얘 간 거와 상관없이 내가 여기서 이제 차근차근 덮어 쓰는 일을 작업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파일 데이터가 있으면은 리드를 쭉 해가 내 프로그램에서 이제 데이터를 읽어와서 뭔가 처리를 해요. 리드를 해가면 처리를 하죠. 그런데 한번 리드 해간 영역은 내가 새로운 데이터를 계속 뒤에 따라가면서 덮어 쓰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이거예요. 그럼 리드 해갔다가 다시 else 계속 여기 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좀 귀찮다라면 오픈을 2번 혹은 dupe를 해가지고서 read는 이 파일 디스크를 통해서 read를 쭉 해가고 write는 이 파일 디스크를 통해서 write를 해가면은 파일 포인트를 각각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겠죠. 이런 용도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이제 재미있는 신기한 용도인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파일에 대해 가지고서 실제로는 그 파일이 아니라 다른 파일에 오퍼레이션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0번은 내가 0번 파일을 IO를 하려고 오픈해놨어요. 근데 어떤 목적에 의해서 내 프로그램 구성상 어떤 목적에 의해서 똑같이 0번 파일을 씁니다. 여기다가 이제 write 혹은 read를 0번에다가 해요. 0번에다가 하는데 그 목표 파일이 애초에 오픈했던 그 파일이 아니라 내가 새로 만들었던 이 두프 파일 소스가 됐던 그 파일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요거는 여기까지만 하면 또 그게
그게 왜 필요한가 좀 그럴 건데,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지금 두 번째 얘기하는 거의 대표적인 예가 쉐드에서의 파일 리다이렉션이라는 기능. 이걸 구현하려면 저걸 써야만 해요. 저걸 안 쓰고 구현할 수도 있지만 저걸 안 쓰고 하면 코드가 무지 복잡해지고 지저분해집니다. 저걸 쓰면 아주 간단하죠. 자, 뭐가 되냐면은 LS라는 프로그램을 내가 설계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이미 구해놨어요. 그래서 LS라는 프로그램은 프린트F를 통해 가지고 화면에다가 찍습니다. 화면에다 찍어요. 화면에다 찍는데 그 찍는 내용이 화면이 아니라 이 파일로 가고 싶게 한다고. 말이 비슷해졌죠. 자, 그런데 이제 생략을 이렇게 했는데 파일 테이블이 있으면은 파일 디스크 파일 테이블 혹은 파일 디스크립터 테이블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때 0번, 1번, 2번은 특별한 파일 디스크립터